안녕하세요. 전 네이버 검색 광고 운영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천대근이고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세팅과 운영을 이제 배우기에 앞서서 네이버 검색 광고에는 어떠한 광고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짚고 이제 검색 광고 세팅과 운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광고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로 나뉘고요.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출력되는 값들에 이제 노출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이미지나 동영상 형태로 검색을 하지 않아도 노출되는 이제 배너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기간을 보장해 주는 광고, 그러니까 뭐 특정 기간을 광고를 구자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기간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클릭당 이제 배너를 클릭할 때마다 과금이 되는 구조의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를 이제 주로 배울 예정이므로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는 이러한 광고들이 있다라고 정도만 인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종류가 이제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검색 광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은 텍스트 형태로 노출되고 있는 사이트 검색 광고, 이제 흔히 말하는 파워링크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 형태로 노출되는 쇼핑 검색 광고, 그리고 블로그나 포스트 형태로 노출되는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검색 광고, 이제 파워 컨텐츠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브랜드사들이 또 주로 집행하는 브랜드 검색 광고, 그리고 180일 이내에 출시된 상품들만 모바일에 노출 가능한 신제품 검색 광고, 그리고 지역 기반인 광고인 플레이스 광고와 지역 소상인 광고로 나뉩니다. 이제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이트 검색 광고 파워링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텍스트 형태로 이제 네이버의 검색 결과값에 노출이 되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확장 소재들이 활용이 가능한 게 특징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브랜드 검색이나 네이버가 제공하는 콘텐츠, 뭐 흔히 말하는 인물 정보나 환율 다음 밑에 노출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의 검색 반응도에 따라서 노출 위치는 살짝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 광고 형태가 또 이제 좀 예전부터 하던 이제 고정적인 형태의 광고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미지나 추가적으로 링크를 걸 수 있는 다양한 확장 소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확장 소재들이 제공되면서 검색 사용자들의 이제 반응이 조금 더 좋아지게 하려는 변화를 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검색했을 때 나오는 값 외에도 블로그나 이제 웹툰 같은 거 보실 때 밑에 광고들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이제 그러한 것들도 이제 파워링크 광고가 확장돼서 콘텐츠 매체로 나가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정리하자면은 통합 검색 외에도 콘텐츠 매체에도 노출이 되는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쇼핑 검색 광고고요. 네이버의 통합 검색 및 이제 네이버 쇼핑에 검색했을 때 이제 출력되는 부분에 이제 노출되는 광고고요. 이미지 형태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상품 자체가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머스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광고. 쇼핑 광고 형태 같은 경우는 상품 이제 하나가 단독으로 이제 노출되는 상품형, 그리고 판매처들이 이렇게 같이 나열되는 형태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카탈로그형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사들만 집행이 가능한 쇼핑 브랜드형 광고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키워드를 등록해서 이제 원하는 키워드를 등록해서 노출시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키워드를 직접 등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런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카테고리, 여기 이제 키워드가 심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카테고리는 심어져 있는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상품명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노출이 왜 안 되지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한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카테고리나 상품명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이 왜 안 되는지 분석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세팅하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키워드를 직접 등록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상품명하고 상품 카테고리, 상품 등록하실 때 카테고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검색값에 노출되는 것들은 파워링크랑 똑같고요. 좀 특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점이 AI 기반 상품 추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검색하는 패턴이나 뭐 특정 상품들을 클릭했을 때 유저의 이 특징을 파악해 가지고 어떤 상품을 구매하라고 추천해 주는 이제 영역인데, 그런 것들에도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저의 성향을 파악한 영역이라서 상품이 판매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판매 촉진을 위해서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컨텐츠 검색 광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파워 컨텐츠 광고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 형태는 이제 블로그나 포스트, 카페의 그 이제 콘텐츠 형태로 노출되는 광고고요. 검색 사용자들이 정보를 좀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키워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병원을 검색한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약의 효과, 약을 사 먹기 전에 뭐 그렇게 이제 좀 탐색 니즈가 깊은 키워드들 위주로 좀 이제 집행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뭐 저희는 이제 흔히 고관여하는 상품들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에 이제 구매를 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좀 더 정보가 필요한 것들. 그랬을 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많이 검색해 보시긴 하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블로그 같은 거 많이 보고들 정보를 얻으셨잖아요. 이제 그러한 이제 탐색 니즈가 깊은 키워드들을 대상으로 노출하는 광고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내가 설정한 대로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어요. 이제 다만 쇼핑하고 다른 점은 얘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에 있는 키워드들만 광고가 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상품을 판매하거나 뭐 이러한 영역의 광고는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전환 추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출하고 클릭수는 나오는데 상품이 몇 개 판매되었다,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까지는 추적이 되지 않는 제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노출 위치는 마찬가지로 엄청 다양하긴 한데 주로 이제 저희가 이것들을 인지하는 영역은 저희가 블로그나 카페글 노출되는 통합 검색 영역 보이시죠? 거기에서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구자에 주로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볼 광고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여기 이미지처럼 이렇게 어떤 영화가 제일 상단에 나오고 이제 브랜드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광고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브랜드사들이 이제 주로 요 브랜드 관련 키워드를 구매해서 노출되는 키워드들이고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광고와 다르게 클릭당 과금 형태가 아닌 이제 브랜드들이 선정한 관련 키워드들의 검색량의 합산값으로 계약을 하는 기간제 광고예요. 예를 들어서 검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약 금액은 올라가요. 그리고 검색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계약 금액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는 검색량의 숫자와 광고 형태가 좀 더 복잡해지고 화려해지거나 아니면 영상이 들어간다던가 이러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금액은 검색량과 광고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게 검색량이 너무 안 나오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 안 하는 이만 못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브랜드의 검색량이 나오는 브랜드를 위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고요. 브랜드 관련 키워드들과 PC와 이제 모바일 최상단을 또 점유할 수 있어서 브랜딩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키워드 수가 30개로 제한되어 있고 사용한 키워드조차도 이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가 이제 과연 사용자의 탐색 니즈에 맞는지 네이버의 검수를 통과해야지만 집행이 가능하고, 소재 역시도 이게 아무거나 막 쓸 수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 네이버의 이제 정책에 부합하게 소재를 작성해야지 이제 검수를 통과해서 노출을 진행할 수 있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은 네이버 신제품 검색 광고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이제 최상단에 노출되는 광고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제한 사항 같은 게 상품 출시 후 180일 이내 상품들만 광고가 집행 가능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무조건 신제품만 되는 게 아니라
상품이 리뉴얼 되었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집행이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 신제품 홍보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이제 정해진 키워드들이 한해서만 집행이 되고, 키워드 한 개가 아니라 키워드가 이제 그룹셋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침대 뭐라고 하면은 뭐 더블 침대, 퀸 침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신제품 홍보에 적합한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 세팅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파워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다른 광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광고 만들기나 새 캠페인 요 생성을 통해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광고 만들기를 통해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어차피 이거 어떤 걸로 선택하시든 루트는 같아요. 광고 만들기 누르시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배웠던 광고 영역들 나오죠. 그럼 파워링크를 저희는 세팅할 거기 때문에 파워링크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캠페인 이름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광고에 노출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시기 편한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예상 같은 경우는 저는 설정을 해드리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이제 네이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이슈에 좀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가 이제 평소에 1,000원, 2,000원 나가던 광고 계정인데 갑자기 뭐 TV에 나온다던가 이래가지고 이슈를 탔어요. 내가 뭐 제공한 서비스라든가 상품들이. 그러면은 예상치 못했던 지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캠페인 예산은 꼭 입력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 광고 전체의 계정의 예산이 아니라 광고가 들어있는 캠페인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캠페인 예산이라는 걸 확실히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체크박스가 하나 있는데 시간별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옵션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금 예산을 10,000원 입력해 놨잖아요. 요 10,000원을 24시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제 뭐 클릭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광고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10,000원을 24시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광고가 안 나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요건 잘 설정을 안 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고급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캠페인이 특정 기간만 운영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체크박스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운영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일반 디폴트 값으로 저는 다시 설정해 놓고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저장하기 계속하기를 누르시면은 그룹 설정으로 넘어가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광고 그룹 이름 입력해 주시고 보시면 URL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미리 뭐 이메일 사이트를 등록을 해 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하면 광고를 통해서 들어올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걸 등록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사이트를 등록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이트를 바로 접속할 수 없거나 회원 전용 사이트일 때에는 네이버가 이게 어떤 사이트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절차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네 라고 해주시고, 대부분은 이제 아니오겠죠. 아니오로 체크를 해놓고 URL 사용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등록이 돼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사이트에 대해서 네이버가 적합한지 이제 검수를 해야지 광고가 노출이 돼요. 제가 다른 사람의 사이트를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광고를 하면 안 된 사이트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네이버가 검수가 끝난 뒤에 광고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광고 세팅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이제 광고 노출이 안 될 뿐이지. 그 다음에 만약에 PC 모바일 주소가 별도로 다르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형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주소로 해도 그거에 맞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만약에 혹시 따로 있으시다면 요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 입찰가 같은 경우는 해당 그룹에 있는 이제 키워드나 뭐 소재, 광고 소재들, 쇼핑 소재들이 얼마부터 입찰을 시작할지 그 기본 입찰가를 설정하신다 보시면 돼요. 요게 왜 있냐라고 하면은 상품이나 키워드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입찰가를 입력을 못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그룹에다가 이제 묶어놓고 그 그룹 통으로 이런 식으로 이 그룹에 있는 상품 소재나 키워드들은 얼마부터 입찰을 한다. 뭐 그러니까 그룹이 입찰 단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70원에 입력을 해놓고 기본가에 해놓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산 제한 여기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룹 예산이에요. 아까 말한 캠페인 밑에. 그러니까 얘네가 아무리 설정을 많이 해둔다고 해도 캠페인 예산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 없음으로 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급 옵션 누르면은 여기 같은 게 좀 이제 다른데 보면은 모든 매체라고 했을 때 어떤 매체들이 노출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PC와 모바일, 그러니까 이 그룹은 PC에만 노출시킨다, 이 그룹은 모바일에만 노출시킨다, 이렇게 체크박스를 통해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검색 매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키워드에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되는 노출값, 거기에 노출되는 건데, 네이버와 검색 포털 매체에 노출할 건지 아니면 네이버 외의 파트너 매체에도 노출할 건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뭐 이제 광고 설명드릴 때 콘텐츠 매체에도 광고들이 노출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의 콘텐츠 매체,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든가 웹툰, 그리고 그 외 파트너 매체 요런 데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파트너 매체나 이런 것들은 좀 전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 떨어지기 때문에 노출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부 매체 유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매체에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네이버에서 노출 제휴된 매체와 네이버 이제 영역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은 요 매체들은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 통합 검색에 PC, 뭐 네이버 통합 검색에 모바일만 노출하고 싶다, 뭐 이러면은 여기 있는 설정 외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하니까 요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선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유형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개별 선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컨텐츠 매체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검색한 매체보다는 타겟팅이나 뭐 검색한 것만큼 타겟팅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걸로 노출시켜 주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전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입찰가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똑같이 노출을 하고 싶지만은 얘한테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입찰가를 이렇게 따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PC와 모바일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모바일이 보통 검색량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모바일의 상위를 잡고 싶은데 같이 올리면 PC도 금액이 같이 올라가죠, 광고비가.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는 150%의 가격, 제가 1,000원을 입력하면 1,500원에 이제 비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PC에는 500원의 비딩이 되는 거예요. 1,000원을 기준으로 뒀을 때. 그러니까 모바일에 집중을 하고 PC에 집중하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그룹을 나눠버리면은 PC와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에 나가는 광고에 입찰가를 따로 입력할 수 있겠죠. 그룹을 똑같은 걸 만들면은. 그래서 가중치로 조절을 하거나 PC 전용 노출 그룹을 만들거나 모바일 전용 노출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PC와 모바일의 입찰가를 다르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 확장 같은 거, 이건 새로 생긴 기능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유사한 키워드까지 노출을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만약에 청바지를 입력하면 청바지에만 노출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의미적으로 유사한 검색어까지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탐색 의도까지 조금 더 확정이 되는 거겠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한 걸 원하시면 이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재 노출 방식 같은 경우는 저는 일반적으로 성과 기반 노출을 추천드리는데, 뭐 소재를 같은 소재를 여러 개, 뭐 5개까지 등록이 있는데 5개를 동시에 등록을 했다. 그럼 어떤 소재가 좋은지 일단은 알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 특정 기간 동안 동일 비중, 뭐 24시간 동안 5개가 나눠서 동시에 노출됐을 때 반응 좋은 소재를 체크하고 싶다. 그럴 때는 동일 비중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키워드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광고 그룹이 있다면은 그 광고 그룹에 있는 키워드 기준으로 연관 키워드들 이렇게 추천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해서 연관 키워드를 또 찾을 수 있어요. 뭐 직접 등록하시는 것도 좋고, 직접 등록하시는데 생각이 안 난다 했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광고가 노출됐을 때 어떤 식으로 노출될 건지, 요것들은 이제 소재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사이트 제목이나 이런 것들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뭐 다루고 있는지 설명하는 이 란이 있는데, 요거 같은 45자까지, 제목은 15자까지 지원을 해요. 자, 그러면 제목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입력을 했다 치면은, 설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검색하는 이제 사용자들한테 어필을 해야지 내 사이트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득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입력해 주시면 뭐 클릭률을 높이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사이트를 잘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키워드 삽입 기능이 어떤 거냐면은 이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청바지를 검색한 유저가 있다. 근데 키워드 삽입 기능을 썼다. 그러면 예쁜 바지 쇼핑몰 그 검색한 키워드가 여기 한 번 더 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대체 키워드는 어떤 건지는 뭐 추후에 설명드릴 건데 일단 입력을 해놓고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뜨는 거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남자 청바지로 검색을 했다. 그러면은 예쁜 바지 쇼핑몰 A 남자 청바지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대체 키워드가 어떤 거냐? 여기서 15자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지금 이게 청바지가 들어갔을 때 딱 15자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 청바지가 들어가면 2자가 초과되죠. 그럼 남자 청바지는 노출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노출 안 시킬 거냐? 아니죠. 여기서 대체 키워드 입력해 놓은 거 딱 맞춰서 입력해 놓은 거 청바지로 변경이 돼서 나가요. 그럼 남자 청바지를 검색하더라도 예쁜 바지 쇼핑몰 A 청바지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럼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는 업종이 의료나 뭐 이런 심의필이 필요하다 그럼 심의번호를 넣어주셔야지 검수가 통과돼요. 그리고 여기 연결 URL 이런 것들은 PC 모바일이 따로 있다면 따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만약에 뭐 뭔가 담당자들 검수하는 담당자들 네이버 담당자들에게 전달할 내용이나 특이사항 이러이러하니 뭐 검수 통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요런 것들은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뭐 필요하시면은 넣어주시면 되고, 뭐 특별한 경우 반려나지 않는 이상은 뭐 이렇게 해서 광고 만들기를 해주시면은 끝납니다. 뭐 요거 누르시면은 예상 실적 같은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요거는 뭐 세팅 중이니까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세팅된 화면을 한번 더 보시면은 이렇게 캠페인 생성돼 있고 밑에 그룹 이제 생성돼 있고 소재 이렇게 확인되시죠. 요 소재 같은 경우는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니까 다양한 소재를 등록해서 소재별로 이제 형과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키워드 아까 등록해 놓은 거 여기 검수 중이죠. 이제 이 키워드 검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즈 채널 검수나 뭐 이제 키워드 검수, 소재 검수 다 끝나야지 노출이 되는데, 일단 지금 비즈머니가 없는 상황이에요. 비즈머니가 10,000원 이상 있어야지 일단은 검수 진행하니까 광고 세팅 전에 금액을 미리 채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요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제가 최초에 광고 설명할 때 확장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장 소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캠페인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근데 캠페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요 3가지 정도, 전화번호, 위치정보, 네이버 예약 요거 같은 경우 등록을 해야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는 그룹에 있습니다. 그룹에 확장 소재 들어가 보시면은 전화번호, 위치정보, 네이버 예약 뭐 이렇게 있고, 추가되는 게 계산, 추가 제목, 추가 설명, 홍보 문구, 서버 링크 뭐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죠. 확장 소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견적 낼 때는 계산, 뭐 계산하는 페이지로 링크를 걸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노출 시간대 따로 설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 추가 제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제목이 15자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뭔가 좀 더 표현하고 싶으시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위치 1, 2 해서 추가적으로 제목을 더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설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45자까지인데 추가로 필요하신 설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요. 서브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목 밑에 설명문 사이에 추가적인 링크를 거시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4개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빼먹었는데 홍보 문구 같은 경우도 요 사이에 아까 이제 서브링크 들어갔던 자리 있죠. 이런 식으로 볼드체로 추가적으로 노출되고, 종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할인 내용이 있다, 사은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 선택 안 하셔도 작성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격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행사나 뭐 이렇게 가격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 아무래도 가격들이 노출되면은 2가지 효과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내가 원하는 가격대랑 안 맞았을 때 클릭을 방지하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에 우위가 있다고 했을 때
타사보다 경쟁력 있을 때 클릭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미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추가가 되면은 주목도가 더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가지고 있던 이미지 유형에 맞춰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미지형 서브링크 같은 경우는 서브링크에 이미지를 추가로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브링크 플러스 이미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플레이스가 있으시다면 플레이스 정보, 그리고 영상이 있으시면 영상, 블로그 리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블로그 작성해 보신 분들은 이 블로그의 글을 뭐 광고에 사용할 수 있냐라고 마지막에 아마 뜰 거예요. 그런 걸 동의를 하시면은 그런 이제 내 거와 관련된 내 것들과 관련된 블로그들 그것들 조회가 되는데 거기서 추가로 해가지고 블로그 후기를 이런 식으로 노출을 파워링크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머지 설정들인데요. 광고를 노출하고 싶은 요일과 시간대를 설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야 시간대만 노출이 필요한 업종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낮에 대리운전 잘 안 부르니까 밤에만 노출해야 되는데 광고를 뭐 제가 맨날 껐다 켰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노출 시간대를 이렇게 정해 놓고 노출 가능한 시간 뭐 월요일 금요일 해서 밤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노출하고 싶다 추가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 시간에만 광고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과 시간대 타겟팅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설정할 수 있는데 모든 지역과 광고 노출 제외 지역 그리고 광고가 노출이 필요한 지역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외 지역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한 군데만 제하고 싶다면 이걸로 해주시면 되고, 뭐 특정 구역 한 군데만 노출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이름 뭐 이렇게 보시면은 경기도에만 노출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에만 광고가 노출되는데 사실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IP 뭐 기준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반영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이게 정확하게 뭐 떨어지게 하겠지만은 사실 이게 뭐 호스트 서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설정해도 어차피 인구가 더 많은 곳에서 클릭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필요하신 경우에는 설정해 주시면 되고, 성별 같은 경우도 좀 극단적인 경우들 있잖아요. 뭐 여성 속옷 쇼핑몰인데 남성이 구매할 일이 많을까요? 뭐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남성한테 노출이 안 되는데 이것도 다만 어 로그인 기반이기 때문에 로그인하지 않은 유저들한테는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제 온오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남성은 노출이 안 되고 로그인하지 않은 유저 여성 이렇게만 노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령대 같은 경우도 이것도 설정을 많이 하시는데 요걸 누르시면은 선택 연령대만 노출할 수 있어요. 변경 누르시고 보시면은 14세와 18세는 약간 이제 뭐 커머스 기준으로 봤을 때 구매력이 없는 나이층이잖아요. 그럼 뭐 과감하게 버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알 수 없음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하지 않은 유저들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켜는 것들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워링크는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료하셨다면 파워링크의 세팅은 대부분 지금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키워드를 등록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입찰가를 변경을 해야지 노출되거든요. 기본 입찰가로 이 키워드는 노출 힘들겠죠, 현실적으로. 입찰가 변경을 눌러주시고, 입찰가 변경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저는 예산을 300원까지밖에 못 써요, 클릭당. 뭐 하면 300원의 클릭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근데 이게 300원 입력한다고 300원에 그대로 나가냐? 그러진 않아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CPC가 특징상 하순위 플러스 10원으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내 바로 밑순위가 250원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300원을 입력을 해놨지만 260원에 클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 입찰가 있잖아요. 그룹 입찰가가 70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 기본 입찰가 70원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입력된 값이 있다면은 뭐 10% 올리는 거, 10% 다운시키는 거, 많은 키워드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유용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PC 최소 노출 입찰가, PC 영역에서 노출량을 최소한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입찰가, 이건 네이버가 알아서 설정해 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모바일 중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 영역 이렇게 변경하면은 요 정도 가격이 된다라고 미리 알려줘요, 요거 같은 경우. 그리고 순위별 입찰가 이런 식으로
요거는 PC에 노출된 노출 영역이고, 요건 모바일 같은 건 대부분 3회에 노출되니까 3회에 맞춰놓고 얼마 정도 노출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변경을 누르시면은 입찰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모든 광고와 검수가 통과되면은 실제적으로 광고가 돌아가시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걸 눌러보시면은 만약에 순위권 안에 넣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 노출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모바일에도 나오니까 굳이 검색을 안 해보셔도 여기서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파워링크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쇼핑 검색에 대해서 등록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도 파워링크랑 많기 때문에 이미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볍게 넘어가고, 차이나는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광고 만들기 눌러주시고, 쇼핑 검색 유형 눌러주시고, 이름 입력하시고, 예산 입력하시고, 옵션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계속하기 하면은 약간 여기 다르죠. 총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상품형, 카탈로그형, 브랜드형이 있는데, 카탈로그나 브랜드형은 이제 제조사들이나 브랜드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상품명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광고 그룹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약간 다르죠. 아까는 이제 사이트 등록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쇼핑몰을 연동을 해주신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자사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이 연동이 되어 있어야지 그 정보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광고 쪽으로.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따로 네이버 쇼핑 입장 안 하셔도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의 후 인증하기 같은 경우 이걸 눌러주시면은 그 이제 가입된 쇼핑몰의 정보를 아이디를 넣었을 때 정보를 끌어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 인증하기 하시면은 쇼핑몰을 이제 여기 리스트에 떠요. 그럼 그것들을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 입찰가 같은 건 아까랑 같죠. 예. 근데 다만 다른 거는 아까는 70원, 지금 50원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고, 고급 옵션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같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장하고 계속하기 누르면은 일단은 광고 세팅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건 이제 빈 계정이다 보니까 쇼핑몰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 연동된 계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 화면이 나왔는데요.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것들이 이제 광고의 베이스가 되는데, 상품이 이제 광고의 소재도 되고 키워드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명으로 상품을 검색하실 수도 있고, 상품이 등록한 카테고리에 따라서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상품명이 겹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카테고리 안에 상품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보통은 쇼핑몰 상품 아이디나 네이버 쇼핑 상품 아이디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검색하기 기능을 통해서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검색하기를 누르시면은 쇼핑몰에 전부 등록된 상품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쇼핑몰 상품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죠. 정확하게 하나만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이 상품 아이디 기반으로 이제 상품을 등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상품이 들어가죠. 광고 만들기 하시면은 이제 광고 등록은 자체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 세팅할 것들이 무엇이 있냐 라고 보시면, 이제 그룹에도 확장 소재가 아까 등록 가능하고 소재에도 등록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룹의 확장 소재를 먼저 체크합니다. 뭐 네이버 톡톡이 있으시다면 톡톡을 연동시켜 주실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문구가 있으시다면 홍보 문구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썸네일에 작은 화면에 나오는 10자까지의 홍보 문구고, 이런 식으로 주황색으로 나와요. 그리고 가로형으로 길게 나올 때는 여기 30자까지 더 길게 쓸 수 있고요. 이 그룹의 이 확장 소재 추가 홍보 문구를 등록했을 때 이 그룹 안에 등록된 모든 소재 같은 확장 소재가 노출되고요. 만약에 그룹에 입력 안 하고 상품에다 입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상품에만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상품별로 다른 소재를 입력하시고 싶을 때는 그룹에 입력하시지 말고 상품에 확장 소재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거 다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쇼핑 상품의 정보들, 요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내용, 리뷰, 평점 요런 것들
보여주는 건데, 사실 뭐 리뷰가 많지 않다면은 등록해 주시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고객들은 좀 리뷰가 많은 상품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뷰가 쌓였을 때 한번 작업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뒤로 가보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카테고리와 상품명을 기반으로 노출 키워드가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본값은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한 그 상품명을 읽어오는 거고요. 요것들을 만약에 광고에 필요한 키워드가 있다 라고 했을 땐 상품명을 수정하셔서 노출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 키워드가 쇼핑에 노출되는 키워드여야지 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네이버 쇼핑에 등록이 된 키워드인데 노출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상품명을 바꿔줌으로써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상품명, 이건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명이고 노출용 상품명을 바꿔준다. 여기에 없는 내용을 넣고 싶다. 그럼 여기서 25자까지 지원을 하니까 입력을 해주시고 등록을 하면은 광고가 나가는 상품은 이 광고용 상품명으로 노출이 됩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상품 최초에 등록하실 때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이 카테고리에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일, 지역, 성별, 연령대 세팅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다른 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파워링크 같은 경우 키워드를 직접 등록하셨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노출은 뭐 네이버가 정해준 거 상품명과 카테고리 기반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노출하고 싶지 않은 키워드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모자라는 키워드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모자라는 키워드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키워드 클릭당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그 키워드는 피하고 싶어요. 근데 뭐 특수하게 뭐 다이빙 캡이라는 아까 키워드가 있었죠. 그 키워드만 노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 키워드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자라고 하면 이제는 이 상품 모자라는 키워드에 노출이 되지 않아요. 추가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죠. 모자란 키워드에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상품이 하루 정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이 특정 기간 동안 노출됐던 키워드들. 그래서 전환율이 떨어진 키워드들을 추가해서 제외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쇼핑 광고 운영을 위해서는 제외 키워드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입찰가 마찬가지. 근데 요게 하나가 있죠. 요거 같은 건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7칸이 최고의 값이고, 등록이 됐을 때 4칸, 이제 4칸이 디폴트 값인데, 만약에 이 품질 지수가 높을 경우에는 적은 입찰가로도 상위의 노출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품질 지수가 낮을 경우에는 높은 입찰가로도 내가 원하는 순위에 보다 낮게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품질 지수 같은 경우는 상품과 키워드가 딱 맞아야 돼요. 모자인데 막 갑자기 이제 뭐 낚싯대 키워드 노출돼. 그럼 클릭 안 하겠죠. 노출은 되는데. 그러면 광고 품질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와 상품이 적합도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관성이 떨어진 키워드를 제 키워드를 하면서 이걸 올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품질수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품질수가 낮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영세보기 들어가서 제 키워드 눌러보시고, 노출량 뭐 요거 보시고, 노출량이나 뭐 검색어 이거 많은데 전환율이 떨어진다, 클릭수가 떨어진다, 이런 키워드들은 제외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품질 지수 같은 경우는 광고비에 클릭당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입찰가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가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와 같이 입찰가 변경 눌러서 이런 식으로, 대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상품 가격 기준으로 비딩할 수가 있어요. 상품 가격의 10%까지 비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마진율 계산할 때 하는 건데, 사실 전환율을 생각하면은 좀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최소 노출 입찰가 있고, 뭐 순위별 입찰가 있고, 그리고 PC 3위까지 노출하고 싶은데 최대 입찰가는 얼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설정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변경을 하시면은 입찰가 설정 완료되고 쇼핑 검색 광고 세팅은 끝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쇼핑 검색 광고 운영이에요. 여기서 제 키워드 얼마 관리 잘해주냐, 효율 떨어진 상품들 입찰가 얼마나 잘 관리해주냐. 그래서
운영되는 데이터를 계속 봐줘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리의 영역이 좀 더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 세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로 파워 컨텐츠 세팅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광고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파워 컨텐츠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등록 가이드를 이제 인지했는지 그런 내용들 하고, 이제 포스트 블로그 카페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캠페인 이름 마찬가지 예산 입력해 주시고 저장 후 계속하기 하면 이제 또 뭔가 등록하라고 나오죠. 아까랑 좀 다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도 가능하고 제3자의 이제 URL도 가능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인의 소재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협의가 미리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협찬을 했을 경우에는 그 블로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블로그단 블로그 체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블로그 포스트 카페 가능하고요. 그 이제 홍보하려면 블로그 주소 입력해 주시고요. URL 끝까지. 그리고 홍보하려는 업체, 연결될 업체 URL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 입찰가 마찬가지 있고, 예산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고, 고급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계속하기 눌러주시면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빈 계정이므로 세팅된 계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룹 세팅 이제 아까 하셨죠. 거의 완료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파워 컨텐츠는 네이버에서 지정된 키워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키워드들은 여기서 이제 엑셀 파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어떤 키워드들이 가능한지 먼저 참고해 보시고 해당 광고를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알고 계시다면 이렇게 직접 뭐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찾기 기능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편의상 키워드로 찾기 해볼게요. 그러면은 관련 가능한 키워드를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도 가능합니다. 키워드를 등록했으면은 마찬가지로 소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까는 좀 다르죠. 아까 파워링크 같은 게 15자에 뭐 40자 이렇게 지원했는데, 여기는 조금 더 길어요. 뭐 예를 들어서 28자까지 되니까 뭐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컨텐츠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그러니까 컨텐츠에서 다루는 내용을 넣어줘야지 아무거나 막 넣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사이트 URL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연결될 URL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미지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80자 이상 입력해야 돼요. 최소 기준이. 그래서 지금 80자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겠죠. 이미지까지 등록하면 여기 앞에 이미지까지 나오고, 그리고 업체명 꼭 입력을 해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가 같이 연동되는데, 뭐 연동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네로 설정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콘텐츠 발행일 같은 경우는 이게 180일 이내에 등록된 소재만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그래서 그 6개월이 넘어간 소재는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기존에 등록된 소재라도 6개월이 지나가면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콘텐츠에 뭐 최신화가 좀 필요한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콘텐츠 정보 확인 누르시면 이게 지금 여기 등록이 안 되는데, 이 콘텐츠 관련된 정보를 이미지 같은 걸 읽어와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미지 여러 개 노출되고, 그리고 이미지 강조용 사용해 주시면 더 좋고요. 강조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담당자한테 전달할 서류가 있다, 뭔가 뭐 내용 증명할 게 있다, 소명할 게 있다, 그러면 네를 눌러주 내용을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 광고 세팅보다는 컨텐츠가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냐가 중요해요. 컨텐츠 내용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단계가 돼야지 이 광고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컨텐츠 막 아무렇게 막 등록하고 하시는 것보다 이 컨텐츠를 잘 작성해 놓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제 이제 등록된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실제 등록된 화면인데요. 이렇게 캠페인이 생성이 돼 있고 이제 그룹이 이제 생성돼 있죠. 그룹 안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소재를 넣어놨는데 키워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죠. 입찰가 설정돼 있죠. 그리고 소재 아까 등록했던 것들 이렇게 나오죠. 이미지 등록된 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목과 설명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 URL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광고를 클릭했을 때 포스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환 추적이 안 돼요. 이 포스트 내용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서 이제 뭔가 정보를 탐색하고 그 탐색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상품을 살 수 있거나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고객을 유도하는 내용 아니면 정보를 주면서 신뢰를 쌓는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전환 같은 경우는 체크하기가 힘들어요. 뭐 이제 이걸 타고 경로를 이제 나중에 추적할 수는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이걸 보고 샀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뭐 한번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데이터 판단하기 어렵죠. 그리고 요일과 시간 설정 마찬가지로 있고 지역 설정, 선별, 연령대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는 노출 순위에 따라서 뭐 클릭량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첫 페이지에서 가장 클릭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입찰가 조정 정도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소재의 클릭률이 좀 낮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한번 고객들한테 어필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들 위주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사실 뭐 직접적으로 전화에 체크된다 이런 광고는 아니기 때문에 클릭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노출이 충분히 되는지 위주로 이렇게 현황을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파워링크 광고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브랜드 검색 세팅을 해볼 건데요. 광고 만들기 마찬가지로 눌러주시고요. 이제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이용 눌러주시고 캠페인 이름 마찬가지로 입력해주고 저장하고 계속하기 누르고 총 3가지 형태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신제품 검색형이라 제외하고 그리고 브랜드 검색, 브랜드 전용 같은 경우는 브랜드 스토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행하시는 브랜드 검색 일반형으로 할게요. 그리고 광고 그룹 입력해 주시고요. URL 등록해 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PC와 모바일 따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즉 계약을 2번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PC용 브랜드 검색과 모바일 브랜드 검색 2번을 계약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말하면 한 군데만 노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영역을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형태를 골라주시면 돼요. 이게 형태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렇게 프리미엄의 이런 소재로 가시면은 좀 화려하고 뭐 영상까지 지원되고 다양하죠.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을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구매 시작 단가 50만원부터죠. 여기 단가표 보러 가게 누르면 단가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전 미리 다운을 받아서 보여드릴게요. 단가 같은 경우는 구매하신 키워드들의 합산값, 그러니까 뭐 등록하고자 하는 키워드들의 조회수 합산값들이 단가로 매겨져요.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싸진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장하고 계속하기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브랜드 관련 키워드들 입력해 주시면 돼요. 뭐 브랜드명 이런 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탐색 니즈에 따라서 검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검수를 넣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키워드를 등록을 했다라고 하고 정보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 되는 검색수가 나와요. 지금은 이제 말도 안 되는 키워드다 보니까 검색량이 0이긴 한데 요거의 합계가 이렇게 견적으로 나와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견적 확인했고 소재 이름 같은 경우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광고에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기 편하게 뭐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요. 뭐 하고 이제 보시면은 요 이미지 따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홈링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위편에 뭐뭐뭐 홈페이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로고용 같은 경우는 여기 이미지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텍스트용 같은 경우는 브랜드명을 이렇게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시화면을 보신다면은 요거죠.
요거는 로고형이죠. 로고와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브랜드명 입력 같은 경우는 이걸 텍스트형으로 했을 때 브랜드명을 입력하는 거고, 로고 했을 때 입력하는 게 없어지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미지 가이드 맞춰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 저는 홈페이지로 그냥 둘게요. 그리고 링크, 요거를 눌렀을 때 연결된 링크, 홈페이지로 보통 링크들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이미지를 이제 꺼내 놓을게요. 메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이 메인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이제 브랜드를 노출시킬 때 가장 크게 노출된 영역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 가이드에 맞춰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링크, 이 이미지를 눌렀을 때 연결되는 링크, 행사가 있다면 행사 페이지로 연결하셔도 되고, 뭐 특정 상품이 있다면 특정 상품으로 연결하셔도 되는데, 뭐 대부분 이제 메인 페이지나 뭐 행사 페이지로 연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단 텍스트,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랑 이제 막 중첩되지 않게, 뭐 이미지가 검은색인데 검은색 글씨 있으면 안 보이겠죠. 뭐 그런 것도 신경 써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 16자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메인 텍스트라는 것들은 요거예요. 굵은 글씨. 브랜드의 이제 명을 많이 입력을 하시는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 타이틀을 눌렀을 때 연결된 링크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고, 밑에는 요 두 줄짜리 설명 문구 한 줄, 한 줄, 두 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서브링크 같은 경우 얘네들을 서브링크라 그래요. 저 이제 등록을 총 이제 4가지까지 하실 수 있고, 요것들 했을 때 링크가 개별로 갈 수 있겠죠. 뭐 홈페이지에 카테고리라던가 이런 거 입력해 주시면 좋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썸네일 요 밑에 3개, 썸네일 1, 2, 3 이렇게 있죠.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들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뭐 다른 개별 상품들이나 행사 뭐 이런 것들 구성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법적 고지문 같은 경우 뭐 특수한 경우만 입력을 하기 때문에 요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고지문 없어서 뭐 이제 통과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요런 애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입력할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등록이 마찬가지로 완료되면 광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브랜드 검색은 이렇게만 해서 검수 통과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검수 통과와 키워드 통과. 왜냐면 키워드는 우리 브랜드 키워드인데 탐색 니즈,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키워드이지만 뭔가 중복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림을 검색했을 때 사실 뭐 이 홈페이지로 가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반영이 됐겠죠. 뭐 여기도 크림을 팔고 저기도 크림을 파는데 왜 이 사이트가 노출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탐색 니즈에 따라서 키워드가 통과 안 되고 안 되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소재의 내용들 때문에 반려도 많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 검색은 소재를 통과시키고 뭐 하는 부분들, 키워드 통과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되고요. 운영할 때의 뭐 이제 주의점이라고 할 것들은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했을 때 클릭률이 더 좋은지 소재별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검색 소재도 마찬가지로 5개가 등록이 가능하니까 뭐 색상을 바꿔본다든지 내용을 바꿔본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더 다르게 구성을 했을 때 고객들이 더 클릭을 받을 수 있는 소재를 넣는 것들이 중요하죠. 왜냐면은 어차피 조회량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간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럼 최대한 클릭을 많이 받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광고주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최대한 많이 받는 소재를 빨리 발굴하는 거. 그러니까 뭐 특정 소재들을 뭐 5개 한 번에 등록하고 살아남는 소재들 위주로만 또 돌려본다던가, 반응이 좋았던 소재들을 기억해놔서 다음 행사 때 반영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죠. 일단은 브랜드 검색 관련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